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5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그림 보시죠. 이 첫 번째 그림은 고체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액체 상태죠. 세 번째 그림은 기체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체는 입자들이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운동이 느리고요. 기체는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이때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는 열 에너지가 흡수돼요. 자,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적어 볼게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가열을 해주면 이 고체로 열이 흡수가 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도 가열을 해주면, 가열을 해줘야 합니다. 가열을 해주면 액체 물질에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체가 직접 기체로 변하는 경우에도 가열을 해 주어서 이 물질의 에너지가 흡수돼야 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모두 에너지가 흡수되는 상태 변화인데 흡수되는 열 에너지의 명칭이 있어요. 먼저 고체가 액체로 녹는 것을 융해라고 하죠. 이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는 융해열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죠. 이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를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체가 기체로 직접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하죠. 이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를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 자체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그 주변부는 열을 물질에 뺏기는 겁니다. 따라서 주변 온도는 점차 낮아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수록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정리해 봅니다. 기체 상태에서 냉각을 시키면 이 물질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입자 운동이 느려져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자,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도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도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체가 고체로 직접 변할 때도 이 기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이런 상태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세 가지는 모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인데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아까처럼 먼저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이것을 우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점점 입자 운동은 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입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입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거고요. 입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지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물질 자체는 에너지를 방출시키지만 이 방출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점차 높아진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수록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서 상태 변화 시에 물질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시 온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X축에는 가열 시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Y축에는 온도라고 적어주시고요. 고체부터 시작합니다. 고체는 온도가 낮은 축에 속해요.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은 왜 일정하게 유지되냐? 고체가 액체로 녹고 있는 중입니다. 고체가 액체로 녹는 융해가 일어날 때 융해열이 흡수돼야 하죠.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융해열 흡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다 녹고 나면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면 기화열이 흡수돼야 하기 때문에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모두 이 상태 변화에 흡수되느라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자, 다 기체로 변하게 되면 한 번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구간별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적어 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 물질이 고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고체가 액체로 녹고 있는 구간인데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 융해열이 흡수돼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준 열에너지가 이 상태 변화에 흡수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세 번째 구간은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네 번째 구간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인데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역시나 기화열이 흡수돼야 합니다. 가해준 열에너지는 이렇게 상태 변화에 흡수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간은 기체로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개 더 표시해 볼게요. 자,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요렇게 점선을 좀 그어서 이 온도 지점에다 표시 좀 해주세요. 고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액체가 기체로 끓기 시작하는 요 온도 값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로 가서 열에너지를 방출할 때 온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X축은 냉각 시간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Y축은 온도라고 표시해 주세요. 기체부터 시작합니다. 기체는 온도가 높은 상태거든요. 냉각을 하면 온도가 점차 낮아지는데 어느 시점부터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은 기체가 액체로 액화되는 구간이에요. 기체가 액체로 액화될 때 주변으로 액화열을 방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시켜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모두 액체로 변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다가 또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 두 번째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은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응고가 일어날 때 응고열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냉각을 해줘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모두 고체로 변하고 나면 다시 한번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번엔 파란색으로 바꿔서 구간별로 설명을 써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 물질이 기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인데,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액화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을 해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구간은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네 번째 구간은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할 때에도 이때 응고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을 해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모두 고체로 변하고 나면 마지막 구간은 모두가 고체로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라색으로 바꿔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렇게 가로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구간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구간과 동일합니다. 여기도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보조선을 요렇게 그어주세요. 이때는 액체가 고체로 어는 구간입니다. 이 온도 지점을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어는 점은 녹는 점과 같은 온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위에 두 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열을 해줄 때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흡수되기 때문이고요. 냉각을 해줬을 때는 상태 변화에 의해 방출된 열 에너지 때문에 냉각을 해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출입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3번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의 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예시를 살펴볼게요. 파란색으로 해서 설명을 좀 쓸까요? 손바닥에 얼음을 놓으면 손이 차갑게 느껴지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얼음은 고체, 근데 이것이 녹습니다. 그러면 액체로 변하죠.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융해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주변은 온도가 어때진다? 낮아진다.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손이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같은 원리입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는 것도 이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아이스박스 내부를 차갑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수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융해열을 흡수하는 그런 예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갈게요. 수영을 하고 나서 물 밖으로 나오면 춥게 느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묻은 물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주변부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주변부가 바로 우리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춥게 느껴지는 거고요. 땀이 마를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 역시 이 땀이 이제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기화열을 흡수하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죠. 이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에서 상온에 나오게 되면 기체로 바로 승화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서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이 차갑게 되는 거죠. 승화열을 흡수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날씨가 추워질 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면 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이 얼음으로 이렇게 응고가 될 때 주변으로 응고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냉해를 막는 거고요.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넘어가면서 응고열이 방출되어서 따뜻한 찜질식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응고열을 방출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갈게요. 목욕탕 안에 가면 유독 후덥지근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증기가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로 액화가 되고요. 이 액화가 될 때 액화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소나기 내리기 전에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액화열이 방출되는 사례예요.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눈 오는 날 약간 포근하다, 덜 춥다라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이때 눈이 바로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승화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그 방출된 일부 승화열 때문에 덜 춥게, 조금은 포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승화열이 방출되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